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의 삶에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맑은 것을 비추면 맑게 보이고 흐린 것을 비추면 흐리게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흐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까이 하다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달콤한 독과 같아서 처음에는 그 달콤함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을 시기하고 우리의 슬픔을 즐기며 우리의 성공을 시샘합니다. 퇴계 선생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둑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을 훔치고 에너지를 훔치며 때로는 우리의 꿈까지도 훔쳐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썩은 사과 하나가 다른 사과들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독이 되는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퇴계 선생은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의 험담을 즐기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과 그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이들을 삼가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말로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달콤한 꿀을 바른 것처럼 듣기 좋은 말만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허물을 들추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마치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퇴계 선생은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허물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약점도 다른 이들에게 폭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주변의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퇴계 선생은 한 사람의 불평은 10사람의 기운을 빼앗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마치 거울 앞에 서 있어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독이 든 술처럼 처음에는 달콤하고 기분 좋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퇴계 선생은 이를 겉은 비단이요 속은 거친 무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퇴계 선생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중용해 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겨울철에 불을 대하는 것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리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만나는 독이 되는 인연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퇴계 선생은 군자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삼간다고 하셨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의 약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퇴계 선생은 정중한 거절의 미덕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되 그 사람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퇴계 선생은 마음에 방비가 있어야 독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려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계 선생은 독서와 수양으로 마음을 맑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이 되는 인연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독이 되는 인연들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중용의 도를 지키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계 선생은 인연을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독이 되는 인연을 자꾸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고 자존감이 낮다면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모여들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을 신뢰하고 선의로 대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자신을 수양하되 남을 탓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할 줄 아는 지혜를 기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퇴계 선생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상처받은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있으면 새로운 좋은 인연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퇴계 선생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특별히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늘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당신의 어려움은 외면할 것입니다. 둘째로, 항상 불행한 일만 이야기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퇴계 선생은 한 사람의 우울한 기운은 10사람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로, 늘 남을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너는 왜 아직도 그 정도밖에 못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넷째로,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겉은 군자요 속은 소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다섯째로, 남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고 나면 그것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와서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약점 삼아 당신을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여섯째로, 당신이 어려울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잘 될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퇴계 선생은 진정한 벗은 어려울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에만 편승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인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미리 알고 경계한다면 우리는 많은 상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수양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계 선생은 독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에게 독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과도하게 의심하고 경계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독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배신 경험 때문에 새로운 인연도 쉽게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유지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맑은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추듯이 우리도 선입견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다른 이에게 독이 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퇴계 선생은 한 사람의 덕행은 100사람의 악행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둠 속의 작은 촛불 하나가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선행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피할 수 없는 독이 되는 인연이 있는 경우 우리는 더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퇴계 선생은 이런 상황에서 물처럼 처신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본성은 잃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그릇에 담기더라도 그 모양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우리의 본성과 가치관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퇴계 선생이 말씀하신 중용의 도입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깨지기 쉽고 너무 유연하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계 선생은 이러한 독이 되는 인연을 대하는 데 있어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정중한 거리두기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더라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을 다룰 때 적당한 거리를 두듯이 예의는 지키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감정의 절제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우리를 화나게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퇴계 선생은 분노는 잠시 참으면 천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술수에 말려들 수 있으며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은 독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가 같은 유형의 독이 되는 인연을 반복해서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퇴계 선생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면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더 쉽게 독이 되는 인연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감정적인 댓글을 자제하며 때로는 과감하게 차단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을 만들고 가꾸는 일입니다. 퇴계 선생은 한 명의 좋은 벗은 1000권의 좋은 책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독이 되는 인연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영양분이 되는 좋은 인연을 찾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의 성장을 돕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며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덜어주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독이 되는 인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퇴계 선생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루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기운을 주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독서나 명상, 산책과 같은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자연을 접하는 것은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내 마음에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거절이나 방어가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은 받지 않는다거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줄 아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인연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인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퇴계 선생은 감사는 독을 해독하는 명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섯째, 침묵의 미덕을 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 반응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이 되는 인연들이 우리를 자극할 때 침묵은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계 선생은 인연은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독이 되는 인연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독이 되는 인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할까요? 퇴계 선생이 말씀하신 천냥의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7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첫째, 늘 내가 널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퇴계 선생은 진정한 배려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 남의 비밀을 쉽게 발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당신에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비밀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입은 바구니와 같아서 한 번 세면 계속 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셋째,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고 남을 비난하는데 능숙합니다. 퇴계 선생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항상 남과 비교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너는 왜 아직도?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째,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대화에는 항상 불평, 불만,
걱정이 가득합니다. 퇴계 선생은 한 사람의 우울함이 10사람의 기쁨을 앗아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섯째, 당신이 어려울 때는 보이지 않다가 잘 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꽃이 필 때만 찾아오는 나비처럼 당신의 성공에만 편승하려 합니다. 일곱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퇴계 선생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결국 자기 성찰과 균형 잡힌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독이 되는 인연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이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쁜 인연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퇴계 선생은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현명해질 수 있으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독을 이기는 법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독에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연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퇴계 선생의 말씀처럼 맑은 물에는 맑은 물고기가 모이고 흐린 물에는 흐린 물고기가 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과연 어떤 물과 같은 사람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나를 독처럼 여기는 이도 있겠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독이 되지 않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퇴계 선생의 귀중한 가르침을 통해 독이 되는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과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치유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또는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선현들의 귀중한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